오늘 한 거 파일 총 11개 나와야 돼. 11개. 오늘 한 거. 할게. 근데 라에서는 파일 넣어놓은 거 없죠? 라에 가번이랑 라번은 필기한 것만 종이를 제출하고 나에서 다에서 작업한 거를 14개. 근데 어제 다는 했으니까 오늘 한 거는 나니까 오늘 한 게 11개. 어제 한 거 3장 했잖아. 위장철이랑 그거. 그 3장. 그럼 그 앱을 왔다 갔다 하는. 그쵸? 근데 그러니까 포토샵이랑 어다스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가라 하고 나다 하고 그렇게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에서 11개 넣어야 되네. 네. 근데 가라가 종이니까 종이에 적을 수 있는 거 먼저 끝내고 작업을 해서 파일을 제출하는 거지. 이거는 친구가 새로운 파일 하나 알림자 바꾸세요. 그다음에 이거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사이즈를 조정해야 돼서 이제부터 녹음하니까 너무 안 좀 했잖아. 조용히 했다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해주세요. 녹음합니다.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녹화합니다. 녹화. 말은 많이는 안 할 건데요. 화면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말씀도 해주셔야 돼요. 빠르게 강의해주세요. 지금 하시는 거를 그 말씀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 못해요. 예. 지금 초기화를 좀 시키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어다스 이미징 기본 세팅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각자 PC마다 사용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하기 전에 환경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파일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돼요. 뷰어에 가서 데이터가 스트레치 형태로 열리게 되는지랑 그리고 월드 파일이 생성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거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할게요. 자, 최초의 프리퍼런스에서 영상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을 두 가지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뷰잉에 가서 뷰어. 뷰어에 가서 여기 보면은 노스레치 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서 do not apply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그리고 예, 피트 프레임, 네, 그렇죠. 피트 프레임은 영상이 전체가 한 번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로 확대해서 열리게 되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열리는 두 가지가 체크되어 있는지 뷰어에서는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파일 포맷 그래서 TIFF에 가서 월드 파일이 생성이 되도록 제일 마지막 거 선택을 합니다. 이 월드 파일이 뭐냐면 TFW 파일, 그렇죠? 좌표별을 가지고 있는 이 TF 파일이 생성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이브를 해줘요. 근데 제가 아까 디폴트로 했을 때 바뀌는 거 없이 똑같았죠. 뭐로 해야 될지 헷갈리면 여기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형태로.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리셋 버튼만 누르면 초기화가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나의 1번. 그래서 검은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본인이 작업한 폴더. 작업할 폴더로 가져요. 그래서 그 폴더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별표 표시를 누르면 다음부터 폴더를 열 때 그 폴더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디포트 폴더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폴더로. 그리고 우리는 작업을 실제 시험에서 바탕화면에다 해야 되니까 바탕화면에다 폴더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노트라고 만들고 다음에 이제 폴더를 열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폴더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확장자가 이제 디폴트가 in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T 버튼을 눌러서 TF로 바꾸고 별표를 눌러주면 이걸 디폴트 포맷으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1-1이랑 4-2 를 여는 거고요. 아니 4-2가 아니었나 봐요. 네. 1-1이랑 1-2번 1-1이랑 1-2번을 열고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랜서 탭을 누르고 모자이크 프로 프롬 2D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버튼 중에 제너레이트 19이 한국말로 하면 집성선이에요. 집성선. 그래서 영상을 자르기 위한 집성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모스 나디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컬러 밸런싱을 누르고 번개 표시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 바탕화면은 폴더에서 그 속성을 보면 그 경로가 나와요. 이렇게 이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경로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요. 바탕화면 경로를 찾기 어려운 경우. 그럼 경로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작업 단위 1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두 개가 합쳐진 파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작업한 파일을 열어서 두 번째 창을 만든 다음에 아까 그 경로로 찾아가서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작업단이 이제 가가 끝난 거고요. 나다라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단이 그 1번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슈로 나왔던 것 중에 그 마법 합쳤을 때 이제 색상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번이 4-1과 4-2번. 요거를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원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는 그냥 임시로 그냥 이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이제 기능사 교육을 했는데, 원래는 히스토그램을 만든 다음에 히스토그램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는 히스토그램에 대한 궤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색상만 맞추는 부분으로는 되지 않고 이미지에 대한 그 대비도 같이 맞춰야 되는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은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똑같이 잘라주고 색상을 맞추는데 이미지 다징을 선택해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작업단위 5라고 저장을 해주면 영상이 작업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이미지들은 다징을 하지 않고 그냥 컬러 발랑식만 해도 돼요. 근데 이 이미지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맞는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좌표 위주로 커팅하는 것은 우리가 작업한 파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원본 그 항공사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교육용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이미지를 열고 여기에 Create Subset 이미지를 들어가서 파일 폴더가 계속 헷갈린 경우에는 저 리센터를 눌러주면 내가 최근에 작업했던 폴더가 다이렉트로 열려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비번호 KMS 언더바 커팅이라고 파일명을 지정해주고 여기다 좌표를 치게 됩니다. 이 좌표가 지금 교재는 그냥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공해주는 그 교재에 있는 좌표를 넣으면 되는데 이 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값을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제공하는 값을 치셔야 돼요. 마치고 이 값을
컷을 이용해서 커팅을 누르게 되면 파일이 자동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린 파일도 똑같이 뷰어를 하나 추가해서 영상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뷰어를 잘렸나요? 이미지 피라미드 파일은 실제 그 시험 성과를 제출할 때는 AUX 파일과 RRD 파일을 지워줘야 되고요. 화면에서 다이렉트로 안 뜰 때는 P2 프레임을 이용해서 화면에 띄워주면 됩니다. 그래도 안 뜰 때는 느낌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느낌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요. 내려가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작업하던 환경이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작업 결과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파일 자체가 깨진 겁니다. 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뷰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간혹 파일이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 깨진 파일을 그대로 평가물로 제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기존 거를 덮어 쓰고 이때는 기존 거를 살려두지 말고요. 덮어 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으로 확인하면 이게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존 파일보다 약간 좀 잘려져 있으면 된 거예요. 네. 이게 잘 잘려져 있나 안 잘려져 있나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이거 I 버튼을 누르고 내가 입력한 좌표값이랑 똑같으면은 잘 잘려진 겁니다. 근데 숫자를 뭐 잘못 넣어서 잘못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입력한 값이랑 정확한 좌상단, 우하단 좌표가 잘려져 있나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픽셀이라는 게 소수점 중간에가 잘릴 수 없어요. 소수점 중간에가. 그래서 30cm 픽셀이면 60cm 정도 오차 나는 거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30cm 픽셀에서 15cm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그 라번, 정확도 평가 부분이 되겠죠. 정확도 평가 부분. 확장자를 JPG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정확도 평가 대상 지역을 먼저 열어서 우리가 정확도 평가해야 될 지역을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총 5개 파일이 있고 이거는 좌표가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낱장의 1, 2, 3, 4, 5번의 위치를 열어서 파악을 해주고 그 위치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뷰에서 우리가 커팅한 파일을 열어주면 되겠죠. 커팅한 거 아닌 거예요. 커팅하던 안 하던 사실은 뭐 상관없어요. 이 시험의 맹점인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그 시험 문제 정세사를 통일하죠. 그러면 커팅하지 않은 걸로 통일을 할게요. 커팅하지 않은 걸로 하는 걸로. 한번 해놓고 동일 지역을 찾아가면 됩니다.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확대 사진, 이 구역에 대한 좌표를 찾아가서 인카이어 커서를 이용해서 이 좌표를 시험 문제지에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미터 단위를 별도로 안 해도 그냥 기본 세팅인가요? 원래는 기본 세팅이에요. 원래는 미터. 그러니까 이 툴마다 프로그램마다 다 제각각으로 바뀌어 있던 거는 아마 그런 걸 손대지는 않았을 텐데 이유는 모르겠네요. 바뀌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 좌표를 입력해주면 1, 2, 3, 4, 5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2번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2번 지역은 쉬우니까 3번 지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번 지역. 3번 지역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필로 확대 축소를 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피트 프레임을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3번 지역을 찾아 들어가고 툴에서 3번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를 찾아 들어가 주죠. 그래서 요의 값을 이런 식으로 찾아 입력해 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제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주로 이제 어느 때 안 보이냐면 대각선, 픽셀이 겹쳐지게 이제 횡단보도 라인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안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떤 값을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선의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픽셀 값을 입력해 주면 돼요. 끝에 값이 아니라 가운데. 그래야 실제 값이 여기던 간에 오차가 적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픽셀의 횡단보도 모서리의 가운데다 여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 시험 문제고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뭐 되게 간단한 시험이고 이게 떨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붙이려고 시험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능사는